안녕하세요. 수학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상하함수의 활용 그 두 번째 시간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이투스 개념서 개념픽을 기준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 효과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 배울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이제 이와 같은 공식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핵심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암기하는 요령은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그림을 한번 더 그려서 공식을 암기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웃하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b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규칙이 좀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요렇게 갖고요. 나머지 문자 갖고 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또 보면 b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그럼 코사인 b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c하고 a는 이와 같이 구성요소를 이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코사인 법칙 언제 써먹는다고요?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진다면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주로 어떻게 써먹는 것이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저 코사인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특정한 값, 예를 들면 0이라든가 뿔마 2분의 1이라든가 뿔마 2분의 루트 2라든가 뿔마 2분의 루트 3이라든가 1이라든가 뿔마 1이 되면 되겠죠? 자, 요 값들은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에요. 따라서 이런 값들이 주어지게 되면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미 상하함수 앞부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코사인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사인 값과 탄젠트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심지어는 세 변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길이만 아니라 세 변의 길이에 b가 주어져도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의 결과에 따라서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 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이따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우는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 공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 코사인 A면 뒤에 A제곱을 빼주고 나머지를 계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이 공식은 앞에서 우리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했었는데요. 요 코사인 a를 마이너스 2b 코사인 a를 좌변으로 넘겨주시고 요 a제곱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양변을 2bc로 나눠주시면 이와 같이 교재에 나와 있는 변형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는 요령은 코사인 A면 뒤에 A제곱 그 외에는 나머지 문제를 갖고 다루게 된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번에는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CA 코사인 B를 좌변으로 B제곱을 우변으로 그러면 2CA 코사인 B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양변에 ECA를 곱해주면 코사인 B는 E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B는 뒤에 코사인 B제곱을 빼주시게 되고 나머지 C를 갖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암기하는 요령까지도 알려드린 이유는 일단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느냐?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 그 끼인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 또는 길이의 b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한 내각에 대한 내각은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또 이 코사인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수각과 연관된 값이라고 한다면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고 또 이 한 코사인 값이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 상각함수 사인 값과 탄젠트 값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적당히 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뭐 비록 C가 둔각이기는 하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C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가 A고 A가 3이고 B가 5이고 C가 120도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변인 C의 길이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공식을 한번 더 쓰고 할까요? 첫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2bc 코사인 c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코사인 값의 특수각에 대한 값을 못 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헷갈리시는 친구분들은 이전에 상함수 그래프 쪽으로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값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해주고 오셨으면 하고요.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계산을 하면 7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9 더하기 25 마이너스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잠깐 실수를 했네요. 선생님이 숫자를 3인데 8로 봤어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30 그래서 49 그래서 C의 길이는 7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논하라고 하면 무슨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같이 길이가 조금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연산하는 좀 고전을 겪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집어넣으면 2 루트 2 더하기 1 2분의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여기까지 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까지는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산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자, 일단 분모는 4 루트 2 더하기 1입니다. 자, 분자를 암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 계산 정도는 암산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요 계산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3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나올 것이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4 더하기 2 루트 2는 2로 묶어주시면 2 더하기 루트 2가 되는데, 여기서 이걸 유리화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이 정도 눈썰미는 필요합니다. 어떤 눈썰미냐면 이걸 또 루트 2로 묶어내면 1 더하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1이죠. 루트 2 더하기 1. 이 정도까지는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분을 하시면 그러면 4분의 2 루트 2가 나와서 2분의 루트 2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연산도 자꾸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따라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C가 2분의 루트 2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C 값은 우리가 이 C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각이니 당연히 이제 C는 45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혹시라도 삼각방정식을 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돼서 까먹은 친구가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잠시 부연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기초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앞쪽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가셔서 기본적인 특수각에 대한 삼각방정식 해를 구하는 부분은 연습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C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2분의 루트 2였고 C가 삼각형이 한 내각이었으니까 C는 0도에서 180도 사이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 줘야 되겠죠.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이 그려서 나중에는 머릿속에 들어있도록 플러스 1, 마이너스 1, 파이, 2파이, 절반, 1, 마이너스 1, 파이, 2파이. 여기는 뭐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코사인의 그래프가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인 1사분면의 값은 4분의 파이와 연관이 있죠. 4분의 파이일 때 요 함수 값이 2분의 루트 2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직선을 그어주시면 교점은 1사분면에 하나, 4사분면에 하나. 4사분면에 하나.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분의 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지금 삼각형의 내각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45도입니다. 이건 뭐 4분의 파이라 적어도 상관없으시겠고요.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사인 값의 b가 주어졌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인 값의 b는 세변의 길이의 b와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변의 길이 또는 그 길이의 b가 주어지면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문제에서는 가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코사인의 A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공식을 적어볼까요? 일단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a 대 b 대 c가 루트 7 대 4 대 3 루트 3이니까 a 대신에는 루트 7k, b 대신에는 4k, c 대신에는 3 루트 3k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k 곱하기 3 루트 3k 분의 16k 제곱
더하기 27K의 제곱 마이너스 7K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쨌든 분모 분자 다 K제곱으로 묶일 것이니 K제곱은 약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쯤 되면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루트 7과 4랑 3루트 3 K 없이 대입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객관식이면 상관없겠지만 소수령이면 감점 처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A가 루트 7의 실수배라는 것이지 루트 7은 아니란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3분의 분자는 16에다가 27 빼기 7이니까 요거 빼면 먼저 20이 되겠죠?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계산 안 했을까요? 약분하려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로 약분하면 9가 남고 9 약분하면 3이 남고 약분하면 루트 3이 남죠. 아, 그래서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 그럼 얘를 만족하는 코사인 A 값을 중에서 1사분면 값은 바로 60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스스로가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이미 그 유형 91번과 92번을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2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보면 당황해해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거죠. 뭐 파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180도 마이너스 C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인 요 주어진 값은 2분의 180도 마이너스 2C가 될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C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하함수 그래프 쪽에서 배웠던 각변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90도가 있으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코사인 C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요 C를 예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요 사분면이 1사분면이 되니 1사분면에서는 사인은 양수,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호도 양수가 되는 거죠. 혹시 각변환 공식을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더 삼각함수 활용 쪽, 삼각함수 그래프 쪽에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C다. 아, 이러면 좀 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더 쓸까요, 그냥? 사인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은 코사인 C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보셨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좀 당황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부분을 다시 좀 끌고 와서, 자, 그러면 3분의 사인 A는 4분의 사인 B는 2분의 사인 C, 요 결과를 K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사인 A를 K라고 하면, 그러면 사인 A는 3K라고 표현이 가는 것이고 코사인 A는 4K,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인 B는 4K, 사인 C는 2K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3K 대 4K 대 2K니 3대 4대 2가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A 대 B 대 C와 같다라는 것은 앞에서 문제를 풀었죠? 그럼 다시 또 A를 뭐 3P, B를 4P, C를 2P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도 어떤 학생들이 좀 당황하냐면, 선생님 이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세형삼각형의 세 내각 중 가장 큰 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의 대각이 얘가 최대각이고요. 가장 작은 변의 길이, 그 길이의 대각이 바로 최소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각은 가장 긴 변의 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요 변의 길이가 14이고 요 변의 길이가 10이고 요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 요 각이 제일 긴 변이라는 거, 긴 최대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각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요 각을 A, B, C라고 놓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세타로 놓고 푸셔도 되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 6, 10분의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14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이 연산의 결과는 특수각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대각이 제일 크다라는 거, 가장 짧은 변의 길이의 대각이 가장 작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또 앞에서 사인 법칙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하면 코사인 A 대신에는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 대신에 코사인 c 대신에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곱하기 코사인 b니까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요. 는 c 곱하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약분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약분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 있군요. 2는 약분이 되네요. 근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양변에 a, b, c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약분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양변에 이 a, b, c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좌변은 약분이 돼서 누가 남을 것이냐면 b제곱이 남을 것이고요.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우변은 c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그 다음에 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맛이 남겠죠. 자, 이제 이 수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은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a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없어지는 게 좀 없을까요? 아, 좀 없어지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b제곱 c제곱 없어지고 눈에 하나 보였고요.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없어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없어지는 게 없네요. 자, 그러시면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뭐 A 일단은 A 이제 4제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넘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A 4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두 번 있으니까 2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게 바로 보이셨으면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 인수분해 공식이네요. 왜냐면 우리가 요 C 4제곱은 C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이제 그럼 합차를 이용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곱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의 제곱이랑 같거나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인데, 핵심은 뭐냐면 요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함에 있어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 결론에는 보통은 인수분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림차순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완전 제곱식을 보여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뭐 뒤의 문제라도 혹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A, B를 직선 연결하는 다리.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네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웃하는 두 변과 사이의 끼임각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x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2, 8루트 2, 12분의 8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선생님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12의 제곱 더하기 8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8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체크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좀 이쪽 파트의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또는 길이 또는 길이의 b가 주어지면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코사인 값에 따라서 코사인 값을 갖고 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코사인, 그러면 사인 값과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접시를 깨뜨렸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깨지기 전에 접시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즉, 이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고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둘레는 2파이 r 이와 같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한 내각을 아무래도 요 그림에서는 코사인 값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코사인 C의 값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뭐 사실 뭘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코사인 C가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A나 B로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 3, 5분의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2, 3, 5분의 분자는 요렇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인가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왜 뭐를 계산 안 해놓으시는지 아시겠죠? 약분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그럼 코사인 값이 2분의 1과 연관되는 것은 60도죠. 60도니까 따라서 2, 4분면 각이니까 C는 12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인 120도 분의 7이 되겠죠? 지금 여기가 120도가 되면 그 대변이 7이니까 그것이 사인 120도의 분의 7, 얘가 2R이니까 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고 그러면 둘레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공식이 긴 만큼 암기하기도 힘들고요. 아주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자체도 공식이 될 정도로 많은 훈련과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넓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잉.